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역 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자, 6월 28일 또 서울, 부산 해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둘째 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6개 경주 적중을 좀 했는데요. 이 선택과 집중 구간을 통해서 임팩트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적중을 좀 많이 하고 또 덜 하고를 떠나서 강력한 좀 임팩트 구간, 이런 것들이 좀 필수로 나와줘야 그래도 좀 하루의 결과를 좀 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논할 수 있는 결과들 위주로요, 임팩트 있게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부산 바로 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승부 경주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3일차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고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서울, 부산 승부 경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서울 중반부, 후반부 두 개 준비했습니다. 6라운드, 9라운드 이렇게 준비했고요. 부산은 4경주에서 하이라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은요, 오늘 배당을 좀 세게 드립니다. 여기는 좀 기본 배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쪼고 있는 녀석이 오랜만에 편성 강도라든지 모든 전개 상황에서 아주 정확히 좀 안착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오늘 부산 메인 승부는 좀 묵직한 배당을 좀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6경주가 오늘 이제 A급 관리마 승부인데요. 이 경주는 자칫 잘못 보면 이제 앞선 자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입니다.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겁니다. A급 관리마 승부 역시 기본 배당을 좀 노리고 있고요. 오늘 메인 승부가 오늘 9경주인데요. 여기는 좀 인기마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녀석, 사탕소죠. 이 녀석을 저는 완벽하게 우리 추천 막권에서 걷어낼 겁니다.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경주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6라운드, 9라운드, 부산은 4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1000m 별정 A고요.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위 경마 3일차 마무리 들어가고요. 또 서울부터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경주는 이제 외산 10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10마들,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녀석들 쪽에서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지금 내선 쪽에 위치하고 있는 2번 마호,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기본 완성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끝방 게이트 눌러놓고요, 앞선 좀 끌리는 듯 갖다 붙여놓고 직선 구간에 접어들어서도 시정일관 각고 시선 행태, 걸음 자체를 감추는 듯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필 스스로 알아서 뛰는 탄력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보여준 주행검사 능력이라면 이건 실전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마호는 제가 좀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이 4번마 마이 퀄리티는요, 주행검사 내용보다는 이번에 실전을 대비한 조교 내용 자체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 훈련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요거 좀 후차권에서 노릴 수 있겠고요. 8번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외선 게이트가 조금 아쉬워요. 이 녀석도 주행검사 때 보면요,
외선 쪽에서 시종일관 외곽을 돌려내면서 뭔가 좀 걸음 자체를 가꾸시 하는 듯한 그런 액션이 좀 있었거든요. 초반 전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음을 좀 감추려는 듯한 은폐성 이런 액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좀 냄새가 나고 7번만 이 AK주는 초반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요거 기본 힘빨은 좀 있어 보여요. 올라오면 얘까지는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일기용주 출발은 마호 이 녀석의 실전 완성도가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유승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기마들 넓게 봐도 한 3강 이렇게 3마리 내에서 좀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를 봅니다. 세팅 강도는 가볍게 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검증이 끝난 마필이 5번말 로드2 챔피언인데 문제 없다라고 봐요. 충분히 연투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마 비카델라가 데뷔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잠재된 걸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당연히 이 녀석 연속적인 변화 한 번 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3번말 레피드 스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4월 23일 날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1분 05초 대를 끊었습니다만 당시에 이 녀석이 보여줬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은폐성이라는 가꾸시 행태가 좀 있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는데 성적 자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성적만 가지고 이 녀석은 따질 녀석은 아니에요. 이번에 분명히 좀 더 나은 그런 경주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녀석의 경주력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이경주는 뭐 다른 마필들까지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세 마리 내에서 끝이 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4번, 5번, 거기에 3번 정도까지만 3, 4, 5 이렇게 세 마리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암말 한정 경주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녀석이 한 마리가 있죠. 파초의 꿈. 얘는 축입니다. 뭐 지난번 경주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얘는 이미 주행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 녀석의 기본 싹수를 보여줬던 녀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5등급으로 넘어갈 일만 남았고 오늘 뭐 상대들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파초의 꿈은 충분히 여기서 이 녀석의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결론이 지어집니다. 4는 좀 인정을 하겠고요. 오늘 지금 뒤에서 우선 이 3번만 룩슈굿 이 녀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녀석이 지난번에 거리를 1600을 한번 늘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리 자체를 좀 다운을 좀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룩슈굿의 줄어든 거리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지금 1번만 이 슈퍼크라운이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요거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요. 경주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오늘 내선 게이트 쪽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났다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이 녀석이 지니고 있는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게이트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요거 슈퍼크라운 이런 애들이 뭐 기본 매당을 좀 물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이 월드 한이 같은 경우에는 24번을 뛰면서 입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기복마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5월 31일 이전 경주까지 그래도 이 녀석이 최근 보던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경주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컨디션 자체는 얘가 보여줬던 경주 내용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후차권에서 4번마 파초의 꿈을 빼고는 좀 해볼 만한 저는 구도라고 보고 있어서 이 녀석의 기본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6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1경주는 결국 중심, 축은 나와 있는 경주고 그 중심에는 파초의 꿈 4를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진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배당이 좀 터질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마필 한 마리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8번 제축산지로 이거 한 번 더 봐야 된다.
요 녀석이 이전 경주 기댐 제거물 받고 나와서 바로 다이렉트 승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500한 30kg대 기본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 힘빨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지난 경주를 통해서 이제는 완연하게 실전에서 기본 변화를 가져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뭐 아낄 이유도 없고요. 오늘 뭐 편성 상대들 크게 밀리지 않아 보입니다. 충분히 연투 가능하다라는 좀 결론이 서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중심은 이 8번 맛 제축 산지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노리겠고요. 이 녀석을 축으로 놓고 공략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이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릴 텐데 이거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1번만 윈드소드가 이게 지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정도로 관심을 못 받을 만한 녀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 녀석은 올 2월 달에 이제 10급 전에 바로 다이렉트로 2차 경험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부침을 겪곤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경주 내용 자체는 썩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내선 쪽에도 또 3차까지 올라왔고 이번에 또 한 번 원게이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현군 입상 경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5등급에 올라와서 상당히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 경험치 면에서도 떨어지지도 않고 최근에 경주 내용 나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녀석이 관심을 못 받는다? 그럼 이런 애들이 당연히 배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저는 있는 녀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지 이경주는 요 윈드쇼드를 제가 좀 복병마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녀석을 아예 중심에다 놓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쇼드 요거 필요하면 관심 가져보시고요. 김어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도요. 무리하게 뭐 배당을 노릴 만한 경주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기마들 안에서 좀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앞선에 나서는 마필 이 3마리가 그대로 좀 결대로 좀 끝이 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4번, 5번, 6번 3마리예요. 천공의 섬, 스톱나이트, 퍼플 코리아 3마리입니다. 이 3마리 다 기본 순발력이 다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마리가 뭐 앞선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마리가 다 선행, 선입 능력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앞선 경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3마리가 그대로 앞선에서 몰락하는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으로 전체 흐름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3마리의 힘 한 배가 통하면서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도 3마리가 좀 결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얘네들을 넘어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번 4경주는 4번, 5번, 6번 요 3마리 안에서 좀 끝이 날 수 있다. 4, 5, 6, 3도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말레이스인데요. 여기는 우선 뭐 4파전 구도로 보고 있어요. 4마리 안에서 좀 끝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번 희망로기, 3번 매직쇼, 7번 원더풀 나라, 9번 위대한 하트까지 이렇게 4파전 구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느냐인데 저는 2번만 희망로기를 이번에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녀석은 지금 두 가지죠. 선행을 나갔을 때하고 선행을 못 나갔을 때 이 경주력에 대한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마필인데 오늘은 지금 2번 게이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선 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고 그럼 이번에는 선행을 좀 나갈 수 있는 조건에 걸렸습니다. 이런 조건에 걸려 있다라면은 이 녀석이 지난번에 따라가서 선의권에서 거의 성적 자체가 바닥이었는데 선행을 가는 조건에서는 절대 이 녀석의 성적 자체가 이렇게 바닥권으로 밀려날 만한 그런 녀석은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오늘 선행만 불사해 준다라면 충분히 오늘 경쟁력 있는 걸음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3경주는요. 내측 게이트에 있는 2번 희망로기
자, 이 녀석을 좀 중심에서 노려봐야 되겠고, CC용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만 한정 레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기본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좀 빠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좀 승부에 대한 의지가 좀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전체 흐름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 녀석이 승부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할 공산이 높다라고 보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서 일단 이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겠습니다. 금적산이에요. 8번. 요게 지난번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녀석이 이제 게이트 조건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발주부터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기본 승부 의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 빠른 흐름에서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처럼 전체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분명히 수월해진 그런 페이스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직전처럼 발주를 꽉 눌러놓고 승부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적산 이번에 이 녀석은 제가 세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6번마 학산 위너가 오늘 승급전이긴 한데요. 얘도 좀 기본 순발력이 있거든요. 선행을 가던 따라를 가던 오늘 연투까지 저는 이 녀석은 가능하다라는 좀 결론이 지어지고요. 3번마 마이티 샤인도 결국 내선 게이트에서 뭔가 승부를 한번 해내야 되는 마플로 저는 봅니다. 최근에 좀 아쉽게 지금 착순권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데 또 한 번 내선 쪽에 들어와 있다라면 여기서는 강공은 필연이라고 봐요. 요거 주목해 보겠고 오늘 4번만 나스카 볼청객이 비록 승급전이에요. 하지만 얘도 기본 순발력이 있거든요. 내선 게이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선행 나가면 앞선에서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녀석이라 얘까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오경주는 결국 기본 중심은 지난번에 승부 의지 자체가 좀 결여가 됐던 8번 금적산.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이동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에서 준비했고요. 오늘 메인 구간입니다. 하이라이트 강하게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인기마들의 좀 허점이 있어요. 요런 인기마들은 제가 이렇게 허점이 보일 때는 항상 뭐 이런 애들을 중심에다 놓고 치지 않죠. 자, 그럼 또 인기마들의 면면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잠재된 능력이 좀 살아난 마필이 정문 파피아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인기를 모아줍니다. 지난번에 배당이었어요. 하지만 3세 마필 우연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기본 전개 상황이 좀 빡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마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녀석이 미스 스나이퍼, 램프 요정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다 최근에 입상 내용을 보면요. 다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서 돌아냈던 내역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이라든지 11 이 두 마리가 지금 편안하게 앞선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8, 11 이 두 마리도 완벽한 미동을 주지 못한다. 인기도 3강인데 3마리 다 찜찜한 구속을 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애들 당연히 제가 중심에다 놓고 치지 않죠. 그럼 결국 이경주는 배당이 나온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 노림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이제 중심에다 세워놓고 기본 배당을 좀 노릴 텐데 여기는요. 인기도 3강 7, 8, 11 이 세 마리를 제외하고요. 다코스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만약에 이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싹 다 잘못되면서 복병 대 복병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이런 경주들이 기본 배당이 확 점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이 터지는 거고 이 배당까지도 저는 이번에 부산 메인 승부를 통해서 노릴 작정입니다. 복병 대 복병마 연결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 경주 메인 승부 기본 배당 좀 묵직한 녀석으로 중심에다 놓고 좀 승부를 보겠고 한번 결과까지 메이드를 한번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고요. 기본 배당을 노립니다. 부산 4라운드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에서 준비했고요. A급 관리마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주에 제가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주는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경주 앞선 자체가 몰락이 되고 붕괴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인기마들이 올라올 수 있는 애들 쪽에서 지금 팔려주고 있는데, 그 두 마리가 1번 서울비행이죠. 그리고 5번 영원한 스타예요. 근데 이 두 마리 다 기본 스피드가 이렇게 뛰어난 유형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경주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선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몰락이 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럼 1이라든지 5, 이 두 마리가 초반에 얼마나 빠르게 서둘러서 승부 타점을 빨리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분명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선 쪽에 있는 9번말 로드 트위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거리를 지금 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 녀석은 거리를 줄여놓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관심권에서 봐야 되는 마필이긴 틀림없습니다만, 경계 상황 자체가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기도 3강이 또 불안한 요소를 어느 정도 다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선 자체가 몰락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제가 아웃라인을 다 그려드린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요소를 놓고 승부를 볼지 눈치를 좀 채실 수도 있는 경주다. 그래서 이 경주에 제가 핵심 포인트에 맞춰서 이 경주는 승부를 볼 거니까 거기에 중심, 정확한 축, 이 녀석이 복병마로서 다크호스로서 여기서 또 한번 이변의 중심에 한번 서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녀석을 놓고 A급 관리마 승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6라운드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요, 다시 한번 또 단독 선행길이 열려있는 마필, 요거 한 마리가 좀 눈에 띕니다. 선재예요. 7번. 이거 이번에 또 노려야 됩니다. 얘는 제가 지난번에 노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난번에는 거의 팔리질 않았습니다. 관심권 바뀌었어요. 제가 이 녀석은 선행을 가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걸음을 갖고 있다. 지난번에 끝번 게이트고 그 이전 경주 4월 24일 날 선행을 갔는데 퍼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조건이 좀 따라요. 지난 4월 24일 날엔 선행을 가긴 갔습니다만 편안하게 선행을 못 갔어요. 앞선 경합성에 걸리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냥 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전 경주는 게이트는 끝번 게이트였습니다만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갔죠.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이 3차권에 진입을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3복승까지 노렸죠. 당시에 위너스 루키, 나는 꿈 이런 애들 정확히 연결을 시키면서 3복승 배당만 무려 46배당, 굉장히 좋은 고배당으로 좀 적중까지 이어냈던 마필인데 오늘 7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선 쪽에 또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외선에도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얘가 편안하게 선행을 열고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지난번에 아쉬움 여기서 충분히 이번에는 털어낼 수 있다. 뭐 지난번보다 인기도 자체가 좀 상승은 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제는 한 번 더 노려야 된다. 이번 오경주는 단독 선행 유력한 7번마 선제 이 녀석을 중심에 놓고 풀어가겠고요. 송경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700 핸디캡 4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번 원더풀 삭스가 이미 좀 취소가 됐어요. 사실 뭐 이 녀석이 좀 출전을 했더라면 단독 선행길을 좀 열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뭐 이 녀석이 좀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결국 이 흐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6위 출전이 취소가 됐다. 그럼 6위 빠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이 누군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 돼요.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녀석 중에요.
파인핑크 8번. 이 녀석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아낼 것 같아요. 자, 내선 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6이 빠져나갔어. 그럼 여기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 이거죠. 앞선 자체가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파인핑크. 이 녀석이 그냥 선행을 받아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자칫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뭐 내선 쪽에 있는 어떤 마필이 초반에 좀 치고 나와서 이 녀석이 선행길을 못 연다 하더라도 앞선 외축 물고 가면 돼요. 앞선 자체가 열려있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 상황 정확히 그려집니다. 이번에 원더풀 삭스가 좀 취소가 되면서 어쨌든 가장 큰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파인핑크가 승부 의지까지 가장 강력하게 걸어줄 수 있는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7경주는요. 외선 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인핑크 8을 자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우인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600 오픈 마련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오너스컵 또 대상 경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 이제 오너스컵 대상 경주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액면만 보면 가장 화려한 녀석이 로시인데 3번 이 녀석이 드디어 이제 좀 상대마다운 상대들에 좀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정말 이 녀석의 진정한 능력 평가의 좀 시험 무대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싸워왔던 그동안에 겨뤄왔던 그런 녀석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수준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시가 과연 이 오너스컵에서 정말 이 녀석의 진정한 능력이 한번 평가가 되는 저는 시험 무대로 보고 있는데 요거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겨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너스컵은 제가 그래도 기본 중심을 사이즈적인 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유형을 한번 노리겠는데 10번 디스파이트 윈이에요. 이 녀석의 기본 전력치가 절대 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녀석의 좀 사이즈를 보고 가야 되겠죠. 얘가 지금 5세입니다. 하지만 얘가 작년도 오너스컵 4세 때 준우승을 거두었던 마필입니다. 작년도 오너스컵에서 준우승을 거둬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얘도 4세 때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KRA컵 대상 경주를 통해서 이 녀석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 마방에서 휴양을 좀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나서 올해 이제 1월달 5세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경주로에 복귀를 했는데 결국 기본적인 전력치가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의 경주 내용이 지난 3월달부터 살아났죠. 그리고 지난 4월 19일날 당시에 제가 이 녀석을 강력한 축으로 추천을 드렸고 카디널 포스의 복승식만 43.2배 2배당을 정확히 좀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전 경도 대상 경주는 의미가 없죠. 클린업, 글로벌 히트, 강풍마, 석세스 백파 이런 유형들이 나와 있는 대상 경주에서의 성적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비록 이 녀석이 지금 5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만 결국 작년도 오너스컵 4세 때 보여줬던 그 걸음이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기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얘가 지난 4월 19일 날 오아시스 레드를 자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물론 오아시스 레드가 최근에 좀 추세가 안 좋아. 하지만 오아시스 레드하고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마필이 지금 내선 쪽에 있는 4번마 영 스카이워커입니다. 둘이 그 정도의 같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영 스카이워커가 아무래도 기본 성장세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은 그런 경주 내용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결국 디스파이트 윈이 지난 4월 달에 오아시스 레드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이즈에서 절대 디스파이트 윈이 영 스카이워커에게도 밀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로시는 오늘 상대다운 상대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요 오너스컵이 저는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고 요 디스파이트 윈이 충분히 이 녀석이 지니고 있는 능력 자체가 올해 들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이 녀석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오너스컵은 요 10번마 디스파이트 윈 자, 이 녀석을 추천하겠고요. 이 녀석을 노리겠습니다. 10을 자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겠고 서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4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경주는요. 지금 내선 쪽에 있는 3마리가 인기마예요. 춤추는 장미, 문화축제, 성실대로. 근데 이 3마리의 전력만 본다면 얘네들이 그렇게 인기마로서 완벽한 맛은 좀 떨어져. 그렇다고 오늘 이 상대마들의 면면을 좀 본다라면은 여기 또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녀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경주의 편성 강도를 본다라고 한다라면 안쪽에 있는 이 3마리의 인기마의 전력은 분명히 불안해요. 지금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복병마 한 마리를 노릴 생각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불의 세계입니다. 이 녀석의 최근 성적만 보면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애들은 성적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얘는 일단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얘가 작년 11월 달에 1700거리를 통해서 초반부터 적극적인 말머리를 가하면서 이게 앞선에다 갖다 붙여놓고 3착을 됐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쭉 미끄럼을 타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적극적인 말머리도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 따라가면서 모든 경주 자체를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좀 빠른 출전을 합니다. 빠른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교 때 내용을 보면 분명히 꽤나 괜찮은 그런 훈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김용군이로 또 기승자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결국 이 불의 세계라는 마필은 초반에 어떤 포지션에 갖다 붙여주느냐 여기에 이제 모든 성패가 좀 달려있다고 보는데 얘가 오늘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말머리로 지난 11월 달처럼만 한번 운용을 해준다라면 이거 분명히 오늘 이변의 중심에 서줄 수 있는 그런 편성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결국 워낙에 성적 자체가 최근에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요거 기본 배당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보거든요. 터지면 바로 이런 녀석들 쪽에서 아예 큰 배당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열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8경주는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4번 불의 세계를 제가 복병마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김용근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3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왜 무너졌는가, 왜 성적 자체를 보여주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봤을 때 분명한 좀 이유가 있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녀석을 좀 노리고 부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랜드 모입니다. 3번. 요거 이번에 노려야 돼요. 이 그랜드 모라는 마필은 선행마죠. 그럼 이 선행마들도 좀 기본 복귀를 잘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접하면서 이런 유형들이 경주 내용을 못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난번에 무너졌던 이유는 분명해요. 파차마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파차마마. 지난주에 현군에서 선행 나가서 원사이드에게 돌려냈던 마필이 파차마마죠. 근데 얘가 지난번 경주에 게이트는 좋았습니다. 원게이트. 그런데 이 파차마마라는 마필이요. 워낙에 기본 순발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1번마 그랜드모어가 선행을 갔습니다만 3번 게이트에서 파차마마의 압박 이거 이겨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파차마마 같은 빠른 선행마가 없죠. 그랜드모어는 이번에 단독 선행입니다. 그럼 이번에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번에는 파차마마처럼 압박을 해올 마필이 없다라는 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단독 선행 유력한 3번 막 그랜드모어는 여기서는 아주 손쉽게 저는 돌려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산제 7경주는 이 그랜드모어 같은 마필들은요, 쌍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가치를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산 마지막 7경주는요, 단독 선행 유력한 그랜드모어 3을 놓고 마무리 짓겠고요. 김호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2000m 핸디캡 1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 준비했고요. 자,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간은요, 제가 인기마 중에 한 마리를 보지 않아요. 제가 분명한 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녀석을 좀 걷어내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녀석들 중에 6번 사탕소녀. 이 녀석은 우리 추천 막권에 없어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2000m입니다. 사탕소녀가 지난번에 입상을 해냈던 거리는 2300m예요. 이 2300m하고 2000m 초반에 어느 정도의 직선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2300보다는 2000m가 좀 짧습니다.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탕소녀가 지난번에 입상을 거둬냈던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게이트가 2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최장거리이다 보니까 마필들이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역이용을 해서 얘가 안쪽에서 대하시 1코너 진입하기 전에 이미 선두권 내선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워낙에 기본 힘빨이 좋은 녀석이다 보니까 그 흐름이 결승선까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의 뒷심이 통하면서 우승까지 찍어냈는데 오늘은 자 초반 직선거리가 아무래도 좀 짧아졌어요. 그리고 게이트 상황은 외선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이 녀석이 초반부터 강력한 대하시로 앞선 내선 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초반부터. 저는 그런 상황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얘는 초반에 앞선 못 붙입니다. 그리고 외선으로 밀려날 공산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럼 기본 뒷심은 좋아.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다 만다 이거죠.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 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 사탕소녀는 오늘 우리 추천 막권 메인 승부에 없습니다. 얘를 완벽하게 도려내겠고요. 이 녀석을 완벽하게 잘라냅니다. 얘가 올라오기 전에 이경주는 충분히 앞선 녀석들 쪽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서 사탕소녀를 제외하고요. 메인 승부 결과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서울 9라운드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위 경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이 마지막 경주는 제가 3마리 내에서 한번 압축을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경주 늑발로 인해서 경주 자체를 좀 망쳤던 녀석 영파이터가 있습니다. 10번. 이거 지난번에 늑발이죠. 내선 쪽에서 늑발을 하면서 초반에 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늑발로 인해서 입상권까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3착에 그쳤던 내용이에요. 아마도 늑발을 하지 않았었다라면 당연히 입상권에 진입이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난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 그런 늑발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로를 내려버렸죠. 2억 기수로 지금 기승자가 교체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기본 승부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해졌다. 당연히 늑발 안 할 거고요. 그렇다면 10번마 영파이터는 배팅권 내에서는 우선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11 스테이빅인데 얘는 지난 3월 달에 기본 배당을 좀 터쳤고 그리고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만 바로 이전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음에 대한 경지력 자체가 변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들 아낌없이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9번마 이 남산블랙은 이제 공백 여파가 지났죠. 얘는 올해 1월 달에 1400거리를 통해서 선입권에서 2차 경험을 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는 선행을 가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공백 여파가 있었고 이제는 출전 주기가 좀 정상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형들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봐요. 얘까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경주 서울 10경주는 이렇게 3마리로 좀 압축을 해보겠고요. 10, 11, 9까지 이렇게 3두 내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1호 경마 내용들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6월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들 내시고 끝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